여러분은 영화의 마지막에 나온 실제 엘리엇과 촬영장의 참전 용사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배경음악 하나 없이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로 꽉 채운 이 영화는 관객을 연출이 아닌 기억의 공간에 배치합니다. 스멀스멀 다가오는 적의 위협과 반대로 너무나 적막한 순간의 대비가 오히려 빨리 사건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객을 긴장감으로 몰아세우죠. 실제 이라크전 참전용사 출신의 스턴트맨 레이 멘도자가 공동 연출한 A24의 전쟁 실화 영화 워페어를 관객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장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경험이라고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 친구 영상입니다. 엑스마키나와 11화 분열의 시대를 통해 현대 사회의 균열과 폭력성을 집요하게 조명해온 알렉스 가랜드 감독은 11화의 일정이 끝나자마자 이 영화의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11화 촬영 중 백악관 전투 연출에 참여한 레이 멘도자를 보고 자신이 늘 만들고 싶었던 사실적인 실시간 전쟁 영화를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는 멘도자에게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물었고 그는 오랫동안 만들고 싶었던 라마디 전투를 꺼내들었죠. 이 영화는 어떠한 정치적 명분이나 역사적 배경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알파-1 소대가 민간인의 집을 점거하고 고립되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였던 약 반나절 동안의 시간을 철저히 실시간에 가까운 호흡으로 보여줄 뿐이죠. 감독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극사실주의적으로 재현한 전장에 관객을 몰아넣고 공포와 긴장, 허물을 느끼게 만들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먼저 영화의 마지막, 점령당한 지배의 민간인의 대사를 통해서 전쟁은 왜 하는가? 그리고 영화의 오프닝에서 군인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라고 묻습니다. 영화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그래서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사실적인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영화의 순서에 따라 오프닝의 질문부터 생각해봤는데요. 영화의 시작은 예상 밖의 낯선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985년 영화 퍼펙트의 엔딩을 패러디한 에릭 프레즈의 콜 온 미 뮤직비디오를 부대원들이 다같이 보며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열광하는 모습이죠. 이때 한 명이 소리치는 내용이 우리가 누굴 위해 싸우는지 잊지 마라 입니다. 이들이 스웨덴 뮤지션인 에릭 프리즈를 위해 싸울까요? 아니면 메인 댄서로 출연한 안무가 디앤 베리를 위해 싸울까요? 이 노래가 선택된 이유는 실제로 그 당시 작전에 나가기 전 들었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무슨 음악이며 어떤 내용인지보다 이들이 하나의 팀으로 유대감을 느끼고 타지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전우회를 나누는 장면인 거죠.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를 떠올리면 강인함과 프로페셔널한 전투 능력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들일 뿐이죠. 많은 참전용사들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전장에서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전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이 고생하며 훈련받고 생사를 함께한 동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공식 석상에서야 국가나 평화를 말하겠지만 제각각의 이유로 군에 지원한 젊은이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유는 오직 내 뒤를 지켜주는 동료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전투에, 이 전쟁에 가게 되었을까요? 이제 엔딩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걸프전부터 이어온 오랜 적대 관계와 페트로달러 패권에 도전한 대가이자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까지 더해진 명분 없는 불법 침공으로 평가받죠. 이 전쟁의 문제점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작전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창작 없이 작전을 있는 그대로 재현했음에도 알파-1 소대의 민간 가정집 점령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묘사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감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층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대원들은 평화롭게 잠을 자던 민간인 가족들을 총구로 위협해 방 한 구석에 인질처럼 가두어버리죠. 많은 전쟁 영화들이 영웅을 묘사하거나 반전을 위해 피해자를 조명합니다. 하지만 워페어에서 보이는 모습은 미성숙한 인물들의 연쇄적인 오류죠. 네이비실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과 다르게 그들은 완벽하게 통제된 슈퍼맨들이 아닙니다. 전술적 움직임 중에 좁은 문틀에 어깨를 부딪혀 휘청이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부상당한 동료의 상처를 실수로 밟으며 전투 스트레스로 손을 떨어 지혈대도 채우지 못하죠.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부상병을 호송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갈 때 대원들이 이라크군 통역병을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에 대해 더 정직해져야 한다고 말했죠. 이라크인들을 먼저 내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교전 수칙이나 지침은 아닙니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서 드러난 자국군을 보호하려는 비겁한 관행이죠. 하지만 아무도 희생된 이라크군의 시신은 수습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망치를 회수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영화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데요. 심지어 마지막엔 다리와 목소리를 잃고 일부 기억까지 잃어버린 동료 엘리엇에게 영화가 헌정되지만 사망한 통역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어놓고 한 줄의 춤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대신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느꼈는데요. 이들이 점거한 건물은 원래 계획과 다른 장소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부시 정부가 처음의 방향과 전혀 다른 이라크를 침공한 것과 같죠. 심지어 이들은 마음대로 부수고 들어갔지만 정작 빠져나오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희생이 따릅니다. 미군은 이라크를 침공할 때에는 손쉽게 점령했지만 이후에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으며 빠져나와야 했죠. 결국 이들이 도망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점령한 건물의 2층을 파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물 옥상들까지 초토화시켰죠. 모든 게 끝나고 미군이 떠난 자리에는 폐허와 남겨진 사람들 뿐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군이 철수한 이후 긴 시간의 내전이 이어졌죠. 미주 정부를 세우겠다던 미국은 폐허와 혼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감독은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적 연출을 최소화했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다큐멘터리 같은 감각을 전달했는데요. 영화의 시작에 나오는 자막은 일반적인 영화에서 나오는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가 아니라 이 작품은 기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는 자막이 나오죠. 영화는 포렌식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레이 멘도자 감독은 엘리엇 밀러의 기억을 바탕으로 참전 동료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터뷰하며 그날의 시공간을 포렌식 수사하듯 복원해냈습니다.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확인되는 내용으로 영화의 사건을 구성했다고 밝혔죠. 배우들은 합숙 훈련을 하며 하나의 팀원이 되었고 실제 참전대원들이 현장에 와서 동선을 설명해줍니다. 그렇게 탄생한 장면들은 절제된 작전 수행을 하는 특수부대가 아니라 연막탄을 잘못 던지고 아드레날린을 감당 못해 날뛰는 전쟁터의 젊은이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죠. 이들을 보여주는 방식에는 독백이나 회상, 음악, 추억을 상징하는 물건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큰 규모의 급조 폭발물과 지속적인 위력 비행에서 뇌진탕을 겪으며 머릿속이 뿌연 브레인포그 상태로 행동을 이어가는데요. 모든 행위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어떤 당위성도 내포하지 않죠. 영화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보면 이들은 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나와 내 동료들의 목숨만이 중요하죠. 그러나 전쟁은 이들과 관련 없는 곳에서 결정되고 의미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참한 잔해는 허무함과 분노를 느끼게 하지만 세상의 곳곳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죠.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작품들이 많아지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줄 알았지만 어쩌면 현실은 그보다 더 먼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